평균에 대해서 가설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1.1절에서 이 임의야 분포 가설 검증할 때 임의야 분포 이용했는데요. 그때 이제 정기 분포일 때는 표준 정기 이용해서 픽값 구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표준화된 거 어떻게 하느냐면 항상 표본 통계량 그리고 연가설에서 주장한 값, 연가설에서 뭐 이제 뭐는 뭐다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뭐 뮤가 됐던 뭐 피가 됐던 이런 그 값, 이 값을 여기다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한 값과 실제 이 통계량 얻은 값, 이 값들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재는 척도가 이 표본 통계량이 그 표본이 뭐 무작위 표본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표준 오차, 불확실성인데 그걸로 나눠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표준 전기 분포 따라서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모집단 평균에서 할 때는 연가설은 보통 뮤이퀄 뮤제로 여기 앞과 뒤가 다릅니다. 뮤제로는 이 특정 수치 값이에요. 이거는 뭐죠? 우리가 모평균 뮤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게 뭐 x반은 얼마다 이런 큰일 나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가설에서는 x반은 그냥 표본 평균값이 우리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연가설에서 설정한 값이 뮤제로라고 그러죠. 그러면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표준화된 통계량은 우리는 x바 그 다음에 뮤제로 나누기 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2.2절에서는 이 표준오차 수정을 루트 n분의 s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 모집단의 이것이 이제 뭐 표준 편차라면 그냥 여기 표준적 유형에도 괜찮은데 우리가 표본에서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본을 추정하면 우리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유도 n 빼기 1 t 분포. 그러니까 정규 분포보다는 약간 좀 그 꼬리가 좀 긴 그런 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 대신에 뭘 쓴다고요? 바로 t를 쓴다고. 뭐 때문에? 추정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사용할 때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요 t 분포를 따라야 되는데 그 모집단 이 분포가 정규 분포와 이 최소한 비슷해야 됩니다. 꼭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 대신에 이 표본 크기가 커지면 이 요거의 조건이 좀 완화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P값, 이 P값은 이제 우리가 연가설을 기각하기 위한 그런 이제 값이죠. 그래서 꼬리 쪽 확률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어떤 이제 그 뮤에 대한 주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 대한가설이 뮤가 뭐보다 크다. 이럴 때는 크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입니다. 이쪽으로 도망갈수록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고. 그 다음에 이거 작다. 이럴 경우에는 이쪽 값이 되겠어요. 작다는 왼쪽. 그 다음에 여기 아니다. 그럴 때는 뭐 이쪽이나 이쪽 다 되죠. 그러니까 뭐 어떤 값이 나왔으면 그 값의 2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평균에 대한 T검증 정리하겠습니다. 자, H0가 뮤가 뮤제로다. 요거는 사실은 대한가설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대한가설이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 또는 뭐 뮤제로보다 작다. 또는 뮤가 뮤제로가 아니다. 이럴 수 있어요. 대한가설 세 개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연가설은 이제 뮤가 뮤제로인 거죠. 그때 T 통계량은 표본 통계량에서 연가설 보수값을 빼라. 그리고 표준오차로 나눠준다. 이때는 이제 평균이니까 X바 썼고 연가설의 보수값은 당연히 뮤제로죠. 그 다음 표준오차. 자, 그래서 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와 비슷하다면 또는 표본가 크다면 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다면 자유도 n 빼기 t 분포에서 대한가설에 따른 적절한 꼬리 쪽의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는 예제는 그 인간의 그 평균 체온이 화씨 98.6도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 50명의 체온을 재었더니 평균이 98.16. 98.6과 0. 얼마 차이 나죠? 0.34 정도 적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0.76이 나왔다.
이것이 98.6도와 다르다는 이거죠. 증거인지 검증해라. 데이터는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데이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에 50명이고 평균 98.16, 표준편차 0.765. 평균 여기 있는 거죠. 이런 정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고 뭐 이상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대략 이 범위 내에서 평균이 있어가지고 그냥 정기분포를 생각해도 무방한 경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다르다 그러니까 이 대항가설부터 먼저 쓰십시오. 대항가설은 뭐다? 뮤가 98.6이 아니다. 여기는 이제 실전 수치값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모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연가설은 98.6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도포 그린 거 금방 좀 전에도 보여줬는데 전급이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여기 보면 그리고 표본 크기도 사실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T분포 이용해도 전혀 무관하다. 자, T 통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X바 얼마라고요? 98.16. 뮤제로 요 값이죠? 98.6.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아까 구한 거 있었죠? 0.76. 그리고 루트 50 나눴더니 마이너스 3.14.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T분포에서 이렇게 돼 있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제로입니다. 마이너스 3.14는 여기 있는 거죠. 3.14.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요거 확률. 왼쪽 꼬리. 그런 다음에 오른쪽도 생각해야 되니까 요것에 구한 것의 몇 배? 2배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당연히 50 빼기 1인 거죠. 표본의 크기 빼기 1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입니다. 그래서 0.0014. 이건 이제 T분포 여기 구할 수 있죠. 그죠? 뭐 그거 구하는 거야 뭐. 여기서 보면 스택키에서 보면 이 T분포에서 자유도가 얼마야? 49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꼬리라 그랬어요. 왼쪽 꼬리인데 뭐 양쪽 꼬리 해도 되겠네요. 그 대신 이 값에서 넣어야 됩니다. 얼마야? 마이너스 3.14. 오케이. 그리고 조심해야 되죠. 자유도가 얼마입니까? 자유도 했죠. 3.14. 그리고 여기 보면 얼마라고요? 찾았더니 0.0014. 이제 2배 해줘야 되죠. 그래서 0.0028이 우리가 구하는 P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0.0014의 2배인 이것이 이제 P값이죠. 2배 그래서 한 거죠. 그래서 이 0.0028 상당히 작죠. 이거 뭐 1000번 하면 3번 나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연과설 기각하는 강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들의 평균 체온은 다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다음 이거를 우리가 그 체온 데이터 이거를요 이미야 분포로도 구할 수 있어요. 이미야 분포로. 이미야 분포를 구하려면은 클릭한 다음에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실험을 뭐 5,000번만 해볼까요? 그리고 양쪽 꼬리 그리고 우리는 얼마죠? 98.26이죠. 그럼 여기 보면 가운데 98.6이에요. 그럼 왼쪽을 선택해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98.26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 0.00020 그죠? 이거에 2배 하면은 0.0004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4.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이미야 분포 이용하면 물론 이제 무작위 실험이니까 다른데 뭐 우리가 구한 거 0.0004잖아요. 이거 할 때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미야 분포로 표준 오차를 추정한 후에 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대략 구할 수도 있고 추정을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는 값들이 뭐 약간 좀 다르지만은 어떤 경우든지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그 평균 체온이 작은 거는 이렇게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거죠. 그죠?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야 분법, 이 무작위 실험에 근거한 거, 이거는 뭐야? 모의 실험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처럼 단일 정답을 요구하는 거는 안 맞는 거죠. 그래요. 하지만 이 T 검증한 거, 이거는 모의 실험 하지 않는 거죠. 공식대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이 T 검증의 단점은 뭐예요? 표본 크기가 작다. 또 비대칭이 심하다. 또 이상점이 있다. 작은데도 이렇다면은 정말 의심스럽죠. 이럴 때는 T 검증을 사용하면 곤란한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지금과 같은 임의화 분포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있는 거는 지금 다른 예제인데 이 미국 플로리다 주에 호수 53개 알칼시드 히스토그램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 평균은 뭐 대략 이 정도 있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38.2예요. 그러면 모든 플로리다 호수의 평균 알칼리가 35 미리그램보다 크다는 증거가 있는지, 크다는 증거가 있는지, 크다예요. 자, 그럴 경우에 가설 세우고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위에서 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비대칭이 심하죠. 다르다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비대칭이 심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53개나 되니까 저는 폭이 충분히 크죠. 그래서 T 검정을 해도 무방한 거죠. 우리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가서 쓸 때 이 뮤가 뭔지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 말도 없이 쓰면 안 돼요. 뮤는 모든 플로리다 호수, 53개 표본이 아니라 모든 플로리다 호수의 평균 알칼리 수준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이 뮤가 전체 호수의 평균 알칼리 농도가 35 이상인지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가선은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 통계량 계산은 평균 37.5가 연가서 주장한 35랑 2.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표준 오차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되느냐? 0.48인 거죠. 그래서 자유도는 53 빼기 52이고 P값은 어떻게 됩니까? P값은 우리가 여기 있다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되면 0.48 큰 쪽이니까 0.48입니다. 이쪽 큰 쪽이 면적인 거죠. 구하면은 0.317입니다. 그래서 P값이 0.317이다. 이건 어떻습니까? 상당히 큰 값이죠. 그래서 모든 플로리다 호수의 평균 알칼리 농도가 이거다. 증거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